안녕하세요. 저는 소심해도 대범하게 살고 싶은 소심자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엄마의 브랜딩님이 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뭐 사실 강의라고 하기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고요. 그냥 얘기들을 좀 경험을 좀 나누는 자리로 이해하고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요 설명 먼저 한번 드리고 일단 모든 이 오늘 드리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요. 되게 다양한 유형의 인스타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드 한 종류, 그다음에 릴스 한 종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형태로 계정 운영했고 어떤 분은 계정을 만든 이래로 한 팔로워가 6, 7천 정도 되시는데 한 번도 릴스를 안 올리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되게 뜨문뜨문 주에 하나 정도만 컨텐츠를 올리지만 그 컨텐츠가 이제 배포 이벤트 그러니까 뭐 댓글에 어떤 키워드를 달면 자료를 나눠주는 형태로 이제 파급력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한 달, 한 3주 만에 한 15,000 정도 팔로우를 만드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드리는 뭐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시중에 있는 약간 인스타그램에 대한 소개들의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더 퍼스트라는 이 얘기는 왜 넣었냐면은 그러니까 첫 시작이 좀 계정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팔로워를 100명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특정한 형태의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100명까지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다량의 컨텐츠고 약간 종류가 다른 걸 많이 올리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고착화가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면 뭔가 잘 안 되는 느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뒤에서 설명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처음에 내가 어떻게 했냐를 잘 정하고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주제로만 운영하는 게 좋다. 요거는 사실 인스타그램 막 관심이 생겨하고 시작할 때 여러 자료들을 봐도 그렇고 실제 저도 그렇고 주제가 하나가 넘어가면 그냥 모르겠어요. 그 조회수 기준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철저하게 팔로워를 늘린다는 관점에서는 좀 불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뒤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탈자, 그러니까 팔로우를 끊는 사람이 되게 급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가지고 주제는 너무 여러 개를 하기보다는 규모가 좀 클 때까지는 하나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는 확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초반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루에 한 개 이상 주 5일 운영은 필수다라고 써놨는데 이미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있을 거고 주변에 보면 뭐 하루에 5개 뭐 이렇게 올리신 분도 많아서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최소 수량 일반적인 최소 수량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루 하나 하고 주 5일 운영하는 건 좋다는 게 저도 경험상 그렇고 뭐 자료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럼 왜 안 하냐인데 그냥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사실 저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건 제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다루는 거는 이제 부동산 위주의 이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블로그도 사실은 부동산은 올리면 거의 안 보더라고요, 주말에는. 그래서 아 이게 주말에 안 통하는 주제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요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좀 일반론이었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0명부터 팔로워를 키운다라고 가정했을 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설정한 1단계는 빵명에서 100명 단계예요. 이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를 고민해 봤더니 나를 좀 정의한다. 그러니까 내 계정을 정의한다. 그 다음에 0명일 때에서 100명 때까지는 아무리 모르겠어요.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계정을 두 개째 운영 중인데 아무리 제 생각엔 괜찮은 거 올려도 이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통 작업?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팔로우를 하고 걔한테 이제 마판 해주세요. 뭐 댓글을 달던 뭐 메시지를 하던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요때 이제 누구한테 팔로우를 걸고 누구한테 팔로우를 받을지를 정하려면은 나랑 내 계정의 속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0명에서 100명까지를 이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강아지 관련된 인스타그램 만들고 싶었고 근데 이거를 그냥 강아지 하려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약간 뭐 저희 집 강아지한테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선호도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강아지의 사진과 영상을 열심히 올리면 그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유기견 인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유기견 인보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인보 초보를 하는 초보인 사람의 팁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좁혀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 본 계정은 이제 원래 이제 블로그 기준으로는 재테크 전반을 다루고는 있어요. 근데 어 재테크를 잘 아시는 분은 너무 많고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부동산으로 좁히게 됐고요. 사실은 처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할 때는 저는 사실 부동산보다 주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제가 주식 대비 부동산을 당연히 덜 했으니까 전국 부동산을 다루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 서울 부동산 위주로 좁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서울 부동산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실거주 아파트랑 뭐 재건축 재개발이랑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좁혀야지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한 게 그냥 실거주 요건에 대한 걸 좀 좁혀갖고 가져가자 약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고요. 뭐 위의 사례,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거는 아직 저도 결과를 못 얻었으니까 뭐 확인하기 어려운데 부동산 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좁히니까 저도 편하다는 걸 느꼈고, 이제 저는 인스타에서 이제 좀 비슷한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랑은 DM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 중에서도 아 이제 네가 그렇게 좁혀서 하길래 나는 부산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잘 되더라 약간 이렇게 공유를 해준 적도 있어가지고 그 어떤 도서들에 있는 내용들처럼 그리고 저나 제 주변의 경험처럼 영역 확실히 좁히는 게 좀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0명부터 100명까지는 내가 올리는 컨텐츠의 영역을 되게 많이 좁히고 그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2단계는 100명에서 1000명으로 가져갔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카드 뉴스 일종, 릴스 일종의 시그니처 컨텐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그 저기 감상이 유튜브에서도 있으면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유튜브에 계정명이 생각나네. 따라기님? 아, 맞아. 따라기님이라는, 따라기님이 운영하신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도 꼭 한 종류는, 그러니까 컨텐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종류는 이미 모아놓은 팔로워가 좋아하는 컨텐츠 올려야 된다고 했고, 다른 거는 이제 비팔로워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후킹할 만한 거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한 종씩 만들었고, 이제 앞에 거가 카드 뉴스인데 얘는 그냥 매일 아침 뉴스를 제가 어차피 보니까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세네 문장으로 내용 요약하고 거기에 제 좀 생각을 좀 강하게 담는 형태로 만들어서 얘는 이제 기존 팔로워들 좀 좋아하게, 사실 얘는 도달이 되게 낮아요. 도달은 낮은데 어쨌거나 꾸준히 본다 뭐 이게 좋다라는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아파트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를 되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 한 15초 안에 소개하는 영상인데 얘는 그 힌트를 거기서 얻었어요. 예전에 저기 밴쿠버 선봉장이라는 블로거가 있으신데 그분이 막 여러 가지 사례 소개를 옛날에 해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인중개사 법인의 직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빌딩도 직접 이슈가 된 빌딩을 직접 가보고 거기 사진 찍어서 영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되게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럼 나도 실거주 아파트를 다룰 거니까 당연히 임장기처럼 제대로 된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좀 요약해서 영상을 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 형태로 했고, 여기 도달하는 데까지 한 10종 정도를 막 바꿔가면서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얘네가 좀 반응이 좋았다. 그러니까 뉴스는 그냥 뭐 댓글의 내용이나 DM의 내용에서 의 만족도가 느껴졌고 이 아파트 영상은 계정이 이렇게 확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생수를 만들어내는, 이 오른쪽 영상이 재생수는 적은데 굳이 올려놓은 이유는 요 아파트 영상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팔로우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얘네는 기본 수량을 계속 깔고 가주면은 이게 다른 애가 터지면 막 얘도 같이 터지고 이러면서 계정이 이제 빵빵빵빵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블로그나 이런 다른 SNS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맥락이 좀 없다. 그러니까 이 계정의 프로필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되게 이 영상이 누구 건지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 프로필 눌러서 넘어갔는데 비슷한 게 없으면은 얘에 대한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구조인 거로 저는 좀 이해가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나 터지면은 얘를 계속 꾸준히 올려가지고 수량을 일단 최대한 많이 쌓는 형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100명에서 1000명까지는 통하는 컨텐츠를 좀 부담 없이 찾는? 어차피 왜냐면 100명에서 1000명이 전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뭘 해도 딱히 안 됐었고, 근데 이제 그냥 영상 하나가 터지고 그 터진 영상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같이 빵빵빵 터지면서 그냥 한 200명에서 1000명까지 갑자기 그냥 뭐 훅훅 갔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모아서 일정한 뭐 유형을 모아서 제공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단계는 1000명에서 10,000명이고요. 이거를 지난주에 할 때는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이걸 10,000명 써도 되나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까지는 10,000명이 돼서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10,000명 갈 때는 중간중간 저는 좀 슬럼프가 있었고요. 슬럼프가 뭔지는 바로 뒤에 하면서 바로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 이 슬럼프는 이제 팔로우가 안 는다의 측면에서 슬럼프가 왔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좀 뭐 예전엔 되게 표현을 돌려서 했지만 오늘은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좀 팔랑귀여가지고, 남이 이런 방법이 좋다 하면 다 해봐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었을 때더라? 이게 한 8천 명 정도였을 때 팔로워 추이인데 3개월 정도의 추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이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8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두 번 정도 있고, 2월 21일에서 4월 5일까지 또 두 번 정도 있는데, 이때가 뭐 했을 때냐면은 그 이제 명언 카드를 엄청 많이 올리면은 좋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난이도가 쉬운데 이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했던 거는 사실 숨은 이유가 있었는데, 3번에 있는 그 보너스라고, 뭐 정확한 조건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대충 추정하기로 뭐 계정을 만든 지 몇 개월 지나야 되고, 뭐 릴스 중에 하나가 10만이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달성하면은 이제 보너스라는 게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조회가 많이 일어나고 재생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보겠답시고 이제 카드를 많이 올리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릴스보다 카드가 좀 그 정산을 많이 해주길래 미친 듯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팔로우가 안 느는 현상이 생겼었고, 어 이제 그때는 보통 왜 그랬나를 봤을 때 팔로우 취소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팔로우의 증가 추이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취소가 많이 늘었던 걸로 봐서는 앞에 얘기했던 그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비슷한 영상이나 카드를 올리는 게 좀 유리하다. 이거에 약간 방증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 중에 한 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월 20일 직전인 것 같은데, 이때는 뭐 이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소통을 좀 열심히 했어요. 소통이라 하면은 보이는 모든 게시글을 다 좋아요를 눌렀고 막 댓글도 다 달았고, 그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그 뭐 루머인지 진짜 실제인지는 뭐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너무 좋아요 많이 누르면 계정이 안 좋아진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팔로우 너무 많이 해도 막 팔로우 막히고, 약간 그거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 시점에 인스타를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시길래 반가워서 막 열심히 눌렀더니 제 계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소통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저의 결론은 뭐냐면 되게 오히려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쉬면 돼요. 그냥 쉬면서 안 올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카드, 저녁에 릴스를 올렸었고 그 사이 시간에 명언 카드를 미친 듯이 올렸었는데, 일단 명언 카드는 다 멈췄고 아침에 뉴스도 안 했어요. 뉴스 카드도 안 하고 그냥 릴스만 올리니까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회복된 느낌이 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릴스가 뭐 하나 빵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여기서 또 그냥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계정은 그냥 많이 올려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추정은 그냥 이거 여기서부터 그냥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계정이 워낙 커서 팔로워가 많으면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한 10,000명 전에까지는 뭔가 나한테 주어진 파이가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뭔가의 그런 총 뭐 조회수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쉬었고 8천 명 중반에서 또 멈췄었는데, 그래서 10,000명을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그냥 되게 안 하고 릴스만 되게 열심히 올렸고, 오히려 카드도 뭔가 명언 카드의 만족도가 또 낮은 것 같아서
뉴스를 좀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세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 되게 명료하게 적어서 올렸고, 그랬더니 갑자기 8,500에서 영상 두 개가 터져서 잘 되더라고요. 그게 뭐 뭘 했네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쉬는 게 아무래도 기회를 더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뇌피셜이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 4단계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되게 눈여겨보던 이제 계정들, 뭐 DM도 자주 하고, 계정 시작도 처음에 같이 하고, 막 그 100명 될 때 막 마팔 해주세요 이것도 같이 했던 몇몇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왜 나를 역전해서 10,000명이 쉽게 갔는가를 엄청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고요. 이거는 그냥 배포 이벤트를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포 이벤트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이 투자할 만한 미국 ETF를 뭐 정리해 봤어요. 뭐 이런 영상이 릴스가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직장인이라고 댓글을 달면 뭘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이 배포는 조금 달라요. 그 블로그랑. 그러니까 블로그는 되게 잘 만들어진 전자책을 배포하는 게 많다라고 하면은, 제가 느낀 거는 초반 배포 이벤트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 형태의 PDF를 제공했고, 그래도 좀 정성 들여서 만든 느낌? 물론 전자책보다는 퀄리티가 낮지만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요즘엔 아예 더 이게 좀 진화해가지고 그냥 DM으로 긴 메시지 하나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책도 아니고요. 그냥 뭐 미국 ETF 뭐가 있고요. 얘는 뭐 어떻고요. 이래서 뭐 해보세요. 그냥 그런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건데, 이게 반응이 되게 크고, 실제로 이따가 요 바로 뒷장에 소개드릴 계정들 중에 한 계정은 제가 올린 거를 100% 제공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이런 걸 주의하세요라고 영상을 올려서 릴스로 이제 트래픽을 먹는다고 하면은, 얘는 동일한 내용을 그냥 그 영상에서 제공 안 해요. 뭐 요즘 뭐 주담대 받기 뭐 어려우시죠? 뭐 이런 내용만 나오고, 뭐 주담대 댓글 달면 보내드릴게 하고서 이제 주담대 댓글 달면은 메시지로 그냥 그 똑같은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주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수도 많고, 반응도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사람과 저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계정 요 두 개인데, 이제 이게 뒷 화면을 쳤을 때 왼쪽에 있는 계정은 어 그냥 배포 이벤트만 했어요. 이 계정 배포 이벤트만으로 키운 계정이고, 대신에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사실 인플루언서예요. 다른 채널에서 그 클래스 오너인가에서도 뭘 강연을 되게 많이 파셨고, 아무튼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라서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랑 완전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 지금 12,000일 거거든요. 제가 8,000일 때 12,000이었고, 근데 제가 5,000까지는 훨씬 더 빨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이 배포 이벤트를 하면서 순식간에 저랑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시물도 보시면은 이 두 분 다, 한 분은 57개, 한 분은 98개인데 저는 470개거든요. 그러니까 게시물당 효율이 훨씬 좋았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배포 이벤트를 하는 건 확실히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고민해 볼 거는, 팔로워가 너무 적을 때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명은 넘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은 들고요.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관찰했던 결과입니다.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도 해보고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 10분 동안 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걸 좀 더 길게 그냥 주저주저 말씀드려봤고, 이제 요 뒤부터는 그냥 제가 느낀 뭔가 인스타 안 될 때마다 떠올렸던 생각들을 그냥 10개 정도 문장으로 정리해본 약간 10개명입니다. 10개명을 정리해봤고요.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로마에 오면 로마법 따르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친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나 이런 거 하기 전부터 알던 그냥 사람인데, 제 선생님인데, 사실 이 사람 유튜브에서는 한 지금 30만 됐나? 30만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분 유튜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 크고, 뭐 강의도 엄청 많이 팔아요. 이 사람은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강의도 되게 많이 팔았고, 수강생도 한 300명? 그러니까 이 300명이 한 달 수강, 뭐 한 회 차수 이런 게 아니고 300명이 한 6개월 정도 막 듣는 그런 거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제가 인스타에 집중한 게 이 사람 영향도 있어요. 원래 이제 뭐 부하시님 영향도 있지만, 이 사람이 요즘에 모든 이미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를 한다. 시작할 거면 인스타를 해라. 막 그러고, 제가 그때 막 뭐 인스타, 뭐 스레드, 뭐 트위터 뭐 다 하고 있었는데, 뭐 필요 없다. 인스타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자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느낀 게, 그냥 유튜브에서 한 거를 맨날 그 모양만 잘 바꿔서 올려요.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설명이 안 됐거든요,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면서 여러 채널 키우는 게 맞긴 한데 인스타는 조금 인스타에 PC 맞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주제가 투자나 뭔가 공부해야 되는 주제를 다루시는 분들만 해결될 것 같은데 좀 난이도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자기가 하던 수업에 거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춰서 올리시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이용자들이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진짜 우와 이거를 왜 물어보지?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댓글에서 느끼고,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갖고 약간 정보가 틀려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일부러 틀리게 해서 올리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박한 버전, 그러니까 정밀하게 따지면 정답은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 틀리지 않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그게 훨씬 더 반응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인스타는 생각한 것보다 무조건 나이를 맞춰서 올려야 되고, 원래 다른 데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블로그처럼 운영하라는 거는 저는 이거 최근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글로 써서 매력 있는 주제는 그냥 영상으로 해도 똑같이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더 큰데,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할 때 버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 내가 애드포스트에서 수익을 최대화 극대화하고 그다음 협찬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당장에 이제 캐시를 막 돌리는 버전의 운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가 잘 되던 말던 컨셉을 딱 잡아가지고 내 진짜 찐팬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 인스타 똑같은 것 같다고 진짜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특히 인스타에 보너스가 나오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도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막 그 많이들 보는 거, 그러니까 추천 피드에 올라갈 만한 거를 막 열심히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할 때는 팔로우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각각 게시물에 많이 줘야 돼가지고 그냥 보너스 많이 타가는 형태, 그리고 광고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 그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뭐 브랜드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블로그랑 그 인스타 연동하면은 그 다른 그 뭐 서비스들처럼 이렇게 캠페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 받고 광고 돌리잖아요.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고, 인스타 역시도 브랜딩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라는 게 그 엄청 대단한 뭐 블로그처럼 브랜딩까지 못 갈 거고, 그냥 일정한 뭐 디자인이나 일정한 내용을 계속 주면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조금 더 지나서. 그다음에 모든 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제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카드나 릴스나 공간이 되게 조금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막 뭔가 스터디가 필요한 영역은 다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정답은 이래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출을 뭐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는데 뭐 9억 이하의 주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최대 뭐 대출의 그 총액은 뭐 그래서 뭐 6억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막 다 설명하려면은 막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막 초딩처럼 써요. 뭐 얼마 있을 때는 얼마까지 뭐 아파트 살 수 있고, 얼마 있을 때는 얼마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럼 이제 가격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대출 총액이 6억이 넘어가니까 막 댓글 달려요. 어떻게 6억을 넘게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틀린 정보 올려도 되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어 너무 스트레스면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일단 올리고 그다음 설명을 해주든 댓글로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네가 더 궁금해 이거를 봐라고 하든지 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이게 이런 게 생길까 봐 내용을 막 다 때려 넣으면은 아무도 안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 유독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쪽에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 인스타에서 거의 다 망했는데 약간 그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이 좀 나쁘긴 한데 그 진짜 그 나쁜 의도를 가져가는 거 단어를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냥 생각하기에 초보 중에서도 왕초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시면은 조금 더 매력을 매력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레버리지 언제 올라가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남의 컨텐츠를 참고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는 괜찮은데 인스타는 좀 과할 정도로 이러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올리면은 그 다음날 뭐 이제 비슷한 게 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1부터 10까지 해서 리스트 형태로 영상을 리스트 형태로 만들었다고 해서 잘 되면
그 다음날 거의 모든 부동산 유튜브는 똑같이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심하기는 한데 그 심하니까 또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고요. 제 어제 딴 얘기인데 어제 반가웠던 거는 어떤 분이 이거 릴스 잘 봤는데 블로그에 내가 올려도 되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형태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인스타는 좀 심할 정도로 서로 베끼기 때문에 다른 SNS에서도 뭐 베끼는 게 좋진 않지만 처음에 너무 어려울 때는 저는 그 영상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주제라든지 아예 똑같이 베끼면 안 되지만 똑같이 베끼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조금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쳐도 어쨌거나 오리지널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팔로워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건 좀 뭐 사람의 양심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생각보다 부담이 없이 해도 될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좀 황당할 때가 많아요. 이거 올려서 한 조회수 한 10만 터졌는데 그 다음날 제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오씨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다들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다. 그리고 뭐 모든 정보나 아이디어라는 게 진짜 오리지널한 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인스타에서는 좀 자유로워 되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가 아까 얘기했던 브랜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진짜 뭐 기업에서 하는 브랜딩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요. 그냥 정말 단순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디자인 아니어도 일정한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좀 되게 잘 보여줘야지 잊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한테 유입되는 가장 흔한 경로가 릴스 축축축 넘기다가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그 검색 페이지 들어갔을 때 추천되는 그 영상들이나 아니면 그 아예 추천 영역이잖아요. 이게 전 어디서 착안했냐면은 네이버 뉴스를 읽을 때 이제 그 기사를 보지만 그 기사 누가 쓴지도 안 보고 어떤 그 언론사가 썼는지 안 보잖아요, 사실.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네이버라고 사람들이 답변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언론사인지 어떤 기자인지는 다 모르고 네이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릴스나 카드가 되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단발성이면은 그냥 인스타그램 콘텐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대단하게 멋있게는 안 해도 일정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인스타에서 명언 캡처해서 올리는 거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되게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언 좋아해가지고 좋아요 많이 하고 재생수 늘었는데 절대 그 계정이 누군지는 기억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명언 올려도 일부러 전 가공해서 올리는 편인데 아무튼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분야 무관하게 그러니까 리스트형 기사를 만들어서 올리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뒤에 보여드렸구나. 뒤에 보여드릴 제가 많이 요즘 올리는 영상의 모양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소심자가 정리한 뭐 마포구가 더 좋아질 이유 뭐 10가지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 이렇게 써가지고 릴스로 올리는 형태인데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급력으로 치면 제일 센 건 배포고요. 근데 이제 난이도도 조금 낮고 손도 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배포 이벤트라면은 뭐 자동화 도구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메시지 계속 보내줘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뭐 만들기도 쉽고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땐 리스티클 형태의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어떤 특정 분야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해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그냥 안 담아가지고 어그로 끌리고 그냥 뭐 더 오히려 댓글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게 그냥 소심자를 그냥 기억하게 하는 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웃긴 거는 악플 형태의 유사하게 좀 속된 말로 좀 나쁜 말 할게요. 그러니까 좀 싸가지 없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팔로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싸가지는 없지만 내용은 의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 답변을 잘 해주면 걔가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를 내가 댓글 몇 번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영상 제작하는 관점에서도 다른 도구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편집만 되는 도구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좋은 스톡 이미지, 그 팩셀이라고 있잖아요. 그 무료로 이제 스톡 영상을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영상 받아서 그 영상에 그냥 명도 채도를 낮춰갖고 좀 꺼멓게 만들고 거기 그냥 글자 몇 개 쓰면은 뚝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글만 내가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X나 스레드에
그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주제 달고 1번부터 10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영상으로 옮길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포 이벤트 하면 좋고요. 콜라보 게시물도 효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마 다른 데서 좀 활동하다 온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블로그에 되게 친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인스타를 하고 있는 나랑 주제가 같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품 먹고 내가 걸 테니까 니랑 같이 해가지고 콜라보 게시물 하나 하자. 이러면은 팔로우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안 해봤는데 제가 또 유심히 보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분은 원래 블로그에서 알던 분이고 근데 인스타를 뭐 키워야 되나 보죠.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하는데 좀 큰 대형 그러니까 그 이제 인스타 한정 부동산 탑은 베리스라는 분인데 베리스님이랑 또 아마 알았던 것 같아서 베리스님이랑 콜라보 게시물 만들고 책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물 올렸는데 엄청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배포 이벤트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저도 안 해봤지만 강추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빨리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팔로우 멈추면 휴식하는 게 답이다.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면 되고 대신에 이탈, 그러니까 그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프로페셔널 그 기능이 보면은 내 팔로워 추이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탈이 많아갖고 이제 이게 바닥에 붙으면은 딴 걸 해야 됩니다. 그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팔로워들이 싫어하는 걸 뭔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딴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저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어,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이건 제 기준인데 악플 달렸다? 그럼 계정을 눌러봐요. 팔로우 했는지 안 했는지 봐요. 비팔로우면 그냥 안 읽고 차단. 그냥 너는 팔로우 안 하니까 차단. 근데 팔로워인데 진짜 나쁜 걸 달았다. 그러면은 약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해봐요. 대신에 거기서 싸우면은 손해잖아요. 물론 싸우는 것까지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분쟁이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숨기기가 있어요. 숨기기 누르면 그 사람이랑 저랑만 1대1로 댓글을 다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숨기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걔가 아예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막 엄청 도량이 넓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5천 팔로 넘고 나서는 사실 악플이랑 거의 공격적인 DM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뭐 약간 의도된 바긴 하죠. 왜냐하면 약간 사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박하게 쓰니까. 근데 아무튼 뭐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수요야 공급이라고 썼는데, 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가 있어가지고, 거의 인스타의 재테크는 그 주식이거든요. 주식이고, 개별 종목 추천은 당연히 안 해요. 뭐 리딩 한다는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개별 종목 잘못 올렸다가, 그러니까 뭐 인스타를 한 사람들 중에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인스타 초보인이거나 인스타만 하는 분들은 어쨌거나 소위 우리가 재테크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분들보다는 당연히 약간 실력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개별 종목 추천하면 뭐 맞을 리가 없고 그래서 그 개별 종목 추천한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긴 시간을 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 관점에서 보니까 얘가 이렇고 얘 이런 점이 있어갖고 얘를 사야 됩니다를 설명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주는 없어요. 그러면은 인스타에서 재테크를 주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 ETF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ETF 소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 거고 ETF 투자에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뭐 구매 방법도 그냥 무제한 적립 매수 뭐 매도는 없음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계좌는 연금 계좌 ISA 몇 가지로 제가 당장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미 선점한 사람 아니면은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분비는 데선 정말 잘해야 되고 뭐 잘한 케이스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나를 이제 소개한 다음에 나는 대충 이런 성과를 냈어요 한 다음에 더 알고 싶으면 그냥 카톡방 오세요 이렇게 크신 분은 있는데 인스타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수요는 분명히 많겠지만 주식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은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일부러 좁혀서 갔고 거기서도 더 좁혀서 갔던 거고 그리고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력으로 따지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요즘 잘 인기 있는 투자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땡땡땡님이라는 그 분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별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건 그냥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자. 조금 틀린 거, 그러니까 진짜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좀 틀려도 그냥 나도 심지어 그게 틀린 거 알지만 일단 쉽게 설명해서 뭐라도 얻어갈 수 있게 하자라고 선택을 했고 그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공급이 많은 주제 안 고르는 게 일단 최선이고 골라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좀 차별점을 만드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거 인스타그램 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어, 네, 요거고요. 어, 저는 사실은 최근에 많이 안 올려서 아마 도달은 뭐 다른 분들 대비 엄청 낮을 거예요. 저는 이제 30일 동안 60만 도달 정도가 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보이나? 제가 요 외부로 안 해봐가지고 어, 이걸 보고 싶은 거 아닌데 안 보이는구나. 앱에서 안 보이는. 이게 앱에서 가면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안 보이네. 그래서 그래프를 나중에 캡처해서 드려볼게요. 아무튼 그게 아무튼 이탈이 많은 때는 그 다른 거 올리시는 게 좋고요. 좀 내려가 보면은 제가 그냥 게시물을 보여드리면 저도 엄청 했어요. 이런 거 막 캡처해가지고 이거 엄청 했는데 이게 확실히 그건 좋아요. 그 조회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너스로 정산이 되는 조회수를 늘리기 진짜 좋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올리는 동안에 뭐 돈은 좀 나아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계정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 그 팔로워가 제가 0명인 적은 없었거든요 하루에. 근데 한 2주 동안 0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포기를 했고요.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존 팔로워 중에 네가 골라준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갖고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 현재 결론은 다시 시작했는데 그냥 많이는 안 올리고 하나씩 올리는데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어떻게든 결과를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 카드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팔로워의 추이에도 영향이 없고 좋아요 생각도 많은 것 같고 그렇고요. 그다음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뉴스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셨던 건 아니고 뭐 이제 제가 중간에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뭘 못했는데 그때 이거 만들려면은 이게 보기에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생각 쓸 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줄이는 것도 지금은 익숙한데 그때는 제가 글을 막 줄이는 거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뭐 형태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 제일 중요한 한 문단을 잘라온 적도 있었고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그래프를 가져온 적도 있어 많았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뉴스를 읽지 않기 때문에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현재 세네 문장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았고 얘는 뭐 좋아요도 별로 안 많아요. 좋아요 별로 안 많고 얘 심지어 도달은 깜짝 놀라실걸요. 엄청 낮아요. 얘는 막 천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 팔로워한테도 다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그냥 DM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이걸 보고 뭐 궁금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아직 투자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걸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게 약간 그러니까 팔로워로서의 입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찐 구독자로서의 약간 입문 컨텐츠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뭐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데 얘를 올리면 이상하게 리스가 잘 터져요. 얘를 올리는 기간에 리스가 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상관관계는 증명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제 느낌 이걸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제 생각 부분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생각 많이 숨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또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유지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리스티클 형태의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생으로 안 만들고요. 그냥 X에 올려요. X에 그냥 올려봐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달고 주저주저 그때 한 5개 정도만 써요. 그래서 반응을 봐요. 근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걔는 팩이고요. 근데 관심을 누가 가지거나 혹은 나쁜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막 그거 아닌데요. 막 뭐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확인해보고 틀렸으면은 공부해서 고치면 되고요. 안 틀렸으면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 이런 거는 같은 형태인데 이런 건 사실은 정리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거 그냥 올리고 대신에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리스트는 뭐 공개된 자료고 그냥 정리해 주신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만 대신에 이런 걸 올릴 때는 캡션을 좀 열심히 써요. 캡션을 좀 열심히 쓰면은 캡션 가지고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런 뭐라 해야지 음악은 꼭 거셔야 되고 음악 걸 때는 그 대각선 위로 올라간 화살표 있으면서 재생수는 한 뭐 내 팔로워랑 비슷한 걸 올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하던 건 이런 형태 아파트 개별 아파트 하나 골라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진짜 임장하고 손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킹 받는 영상이거든요. 왜냐면 내용도 없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어그로가 끌려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더 내용을 엄청 줄였어요. 이게 뭐 예전엔 그래도 내용이 좀 더 길었고 그리고 막 가격 추이도 같은 것도 올렸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릴스는 오래돼도 이제 재생이 되거나 갑자기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때 가격이 되게 지금이랑 다르니까 그거 엄청 막 뭐라 해요. 또 뭐라 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제 그 다 빼버렸는데 빼니까 이젠 또 설문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빼면 어때요? 그랬더니 막 쓸모가 없다에 막 설문을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성장에 도움이 됐던 건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리스티크를 그냥 이렇게 화면 보여주면서 설명 형태로 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인스타 이용자들은 생각하는 걸 진짜 싫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따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어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거기 댓글을 보시면은 혹시나 부동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이런 댓글 달려? 막 이런 거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이건 배포나 이거 질문 이벤트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망했어요. 이거 블로그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블로그에서 하면은 댓글 진짜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한 뭐 500개까지도 달리는데 이건 참여자 빵명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밉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질문을 할 상태가 아니야 아직 여기서 부동산 소비한 사람들은 이거를 뭐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해야 맞춰서 줄 수 있잖아요 컨텐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시도는 했었어요. 그냥 멀티로 하나 만든 거 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어, 이런 포맷을 좋아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내 아이디가 달리니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쁘지 않았어요. 반응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 주제가 사실은 요즘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고 뭐 별거 다 했어요. 뭐 중간중간에도 새로운 거를 많이 도전했는데 모양도 막 바꿔보고요. 막 이렇게도 모양도 막 해보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게 제일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뒤에 영상은 팩셀이라는 데서 받아가지고 그냥 띡 넣은 거고 이거 이제 명도채도 조절하는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글자만 올리는 거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글자만 계속 바꾸고 쓸 수 있으니까 제작 효율은 이게 되게 높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를 공유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부러 틀리게 올린 거거든요. 이게 대출이 안 돼요. 이 3번부터는 3번이 아닌가 어디였어? 4번부터는 대출이 물론 뭐 보험사 대출하면 되긴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일부 올렸고 이게 이제 최근에 터지면서 8천에서 1000명 가는 만명 가는 데 도움이 됐고 좋아요 많고 댓글 106개 달렸고 이제 뭐 엄청나요. 막 무슨 이제 이런 긍정적인 댓글은 원래 이제 아는 분들 원래 아는 분들이고 원래 아는 분들인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리금 상환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았는데 웹에서는 고정 댓글이 안 보일 거라서 안 보일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모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틀린 것도 있어요. 뭐 최증식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거치 기간이나 최저식은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3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건데 뭐 이제 은행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최저식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대출 내내 그냥 이자만 내는 거지만 은행 앱에 따라서 뭐 거치라는 걸 표현 안 쓰고 1년 최저식을 클릭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면은 댓글 못 찾게 돼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영상에 써 있어요. 뭐
은행에 따라 거래 가격이 아니라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한정한다고 써놨는데 아닌데요라고 달아요. 그럼 은행에 따라 그런 겁니다. 그럼 대댓글이 은행에 따라고 영상에 썼어야지 왜 안 썼어요? 근데 영상 은행에 따라 써 있거든요. 막 이제 거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서 그래서 악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를 바로 방금 발견해가지고 인스타 댓글은 모두 달려고 해요. 달려고 하는데 저는 인스타 댓글은 그냥 원래 친한 그러니까 원래 교류가 많은 계정 댓글 위주로 달아요. 그러니까 어, 굳이 처음 온 사람한테는 안 달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아직 이 사람이 어떨지 모르니까 안 달고 그리고 질문도 처음엔 다 답변을 달았는데 그게 이제 내용의 특수성 때문인지 막 그게 막 토론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토론이 돼서 그냥 어느 정도만 달고 뭐 이 이상은 뭐로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약간 설명해 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정 기간 일정하게 올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그게 계정이 망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몇 억대 미만 아파트 올릴 때 이미지가 아닌 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그 릴스가 비팔로워한테 도달할 확률이 높아서 카드로 안 하고 릴스로 하는 거고요. 캐릭터는 와이프가 그렸어요. 와이프가 그려줬고 주업인가요? 부업인가요? 주업인가요? 부업인가요? 주업인가요? 이거는 부동산이 주업이냐 부업이냐라고 물어보신 거면은 부동산이랑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 주업이고요. 부업은 부업입니다. 네, 부업이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최종 목표는 원래는 그냥 뭘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 상관없이 1만 팔로 일단 만들면 세상이 바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1만 팔로워를 채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어 그러니까 뭐 애시당초에 인스타로 뭘 할 건 아니었었고 그냥 인스타에서 블로그로 좀 잘 넘겨보자가 원래는 목표였는데 뭐 키우는 방식의 문제인 건지 좀 계획대로는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문제가 X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 인스타 잘 지내는 사람들, 블로그 잘 지내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요.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이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 목표는 인스타는 아무튼 원래는 블로그 연결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여기서 팔로워를 그냥 더 늘려야 되나? 더 늘려야지 좀 뭐 의미 있을까 싶어가지고, 팔로워 더 늘려볼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그냥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많이 이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전자책 팔아보는 거. 전자책을 뭔가 아무튼 활용하는 데 지금 실패한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최종 목표가 되게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뾰족한 컨텐츠가 없을 경우 명언 업로드 하는 거는 이미 중간에 답이 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효율이 떨어져도 명언에 내 어쨌거나 내 거라는 그게 좀 표현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의견입니다. 일만 인스타 됐을 때 정사는 그거는 팔로워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X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수나 카드 조회가 더 많이 돼야 어, 정산이 많이 되고요. 다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됐죠. 60만 30일 동안 60만 똑같은 60만이라 했을 때 릴스보다 카드로 돼야 훨씬 더 많이 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네. 정확히 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막 그 정산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그 이 보너스랑 자체가 뭐 봄 이벤트 이래가지고 뭐 몇 개월 뭐 2개월인가 3개월 해가지고 그게 지나야 정산이 되는 구조여서 였는데 저는 그 정산을 받기 전에 이게 매달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정산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첫 그 3개월을 돌리는 동안에 제가 100불을 채웠는데 100불을 채운 게 갑자기 보류가 되고 그게 다시 한 달 단위로 쪼개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아마 다 된다라고 언제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게 다 된다고 치면은 200불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리고 이 200불이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터진 릴스 두 개가 제일 조회수가 많은데 반영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알면은 그냥 별로 민감하지 않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산 화면을 봐도 지금 뭔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 갖고 정산을 받아보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고 어떤 목적이냐는 거는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블로그로 넘기는 목적이었고 그냥 저를 더 알리고 싶었고 그 어떤 블로그 글을 제가 썼는데 샤이 관종이어가지고 너무 관심 받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올리는 관심 받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목적을 약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 잃어버렸고 수익은 수익을 생각하면은 못할 짓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물론 되게 잘 큰 계정에서는 뭐 몇백만 원 정산 받고 이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익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재미는 있고요. 브랜딩은 또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대단한 브랜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때 느꼈냐면은 블로그에서 그 전자책 무료 배포를 했었는데 그때 막 소개 글이 인스타에서 많이 봤다. 뭐 아니 인스타 인플루언서다. 뭐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그때는 5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인스타를 하는 게 특히나 고관여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좀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도 이거 제 계정인 걸 공개를 안 했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얼굴도 안 키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까 야, 이 계정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나를 블로그로든 뭐로든 어쩌고 알린 다음에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알린다는 그 목적 그 효과에 있어서 인스타는 생각보다 큰 것 같다. 그리고 팔로워 유튜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비팔로워 중에서도 많이 소비를 하니까 생각 10,000명이지만 그래도 그거의 한 10배 정도는 그러니까 평균 10배 이상의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인스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셀스거는 여기서 그냥 뭐 저는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했나? 뭐 이런 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도시 영상 받아가지고 명도체도 수정해가지고 해석했고요. 사실 전에 처음에 블로그 할 때는 그 검색 밀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막 그런 것도 했어요. 막 서로 막 가서 답방 해주기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때는 수익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일절 안 하고 글도 검색어 걸릴 걸 거의 고려 안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키워드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도 막 가보면 막 22년 9월 막 이런 걸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그 영향 때문인지 수익은 엄청 많이 줄어서 제가 블로그가 인스타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블로그는 거의 뭐 돈이 저는 안 돼가지고 블로그 돈 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체험단 이런 거 하시는 것 같고 협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블로그 이벤트 조건이 없었고 블로그 이벤트는 조건이 있었죠. 블로그 이벤트는 이제 게시물을 공유하는 조건이 있었고 아 질문 이벤트. 질문은 이유 추가가 있었죠. 이유 추가 있었는데 이미 이유시시면 상관이 없으니까 없는 게 맞네요. 없고 BDS로 다뤄서 인스타에서 스토리 공유하는 게 부담이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정이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토리 공유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의 입장이었던 건데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된 거는 인스타에서는 그렇게 뭐를 제대로 이렇게 진심으로 뭘 소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마 질문 이벤트를 블로그에서 글 공유해 주세요 하면 아마 하실 거예요. 블로그 분들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애정도나 뭐 귀찮은 거에 대한 그 귀찮다 아니다에 대한 그 진입 장벽 차이가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몇 번 이벤트 많이는 안 했지만 하면서 더 느낀 거는 인스타를 소개한 자리에서 어이가 없긴 한데 좀 블로그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의외의 반전이 전 X였고요. X가 인스타보다 훨씬 더 교류하는 사람들이 더 뭐라 해야 되지? 친해지면 좀 더 친절하고 더 많이 날 도와준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요. 인스타 허수다 엄청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팔로워가 되게 쉬워서 허수다라고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한 명씩 한 명 한 명의 뭐라 해야 되지? 반응도나 이런 게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인스타는. 그래서 인스타가 진짜 의미 있으려면 10만 원 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대신에 뭐 소위 말하는 사회적 증거 측면에서 팔로워 늘리기 좋으니까 그리고 뭐 재생수도 막 뭐 300만, 400만, 500만 만드시는 분들 충분히 되게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어, 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개수로는 댓글에 오감은 진짜 많은데 어,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 좋아요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오히려 X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 X는 팔로워가 진짜 적은데 한 1,500명 정도 넘었는데 뭐 특히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뭐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문화라든지 이런 전자책을 냈을 때 뭐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되게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를 올렸을 때 좋아해준다든지 그게 뭐 1,500명일 때와 뭐 100명일 때 별 차이가 없는 느낌? 100명이어도 그냥 나랑 열심히 평소에 대댓글을 주고 받았으면은 그 사람 팔로워 수에 영향 없이 되게 잘 도와주고. 근데 이제 X를 이렇게 SNS 하시는 분들한테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 맨날 그냥 올리고 안 봐. 그날은 안 봐.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올리고 SNS 안 보는 사람이면은 X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X는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X는 되게 많이 대댓글 달고 막 해야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뭐 채팅창에 달아주시면 각자 플랫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 버전에서 X는 그냥 되게 댓글 많이 달고 교류하고 약간 이러면은 좀 좋은 것 같다. 저도 X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맛을 알게 되니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그냥 팔로우 안 늘어도 그냥 그러니까 팔로우가 늘면 더 좋겠지만 늘었을 때와 안 늘었을 때에 얻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팔로우 적어도 신경 안 쓰고 대댓글 열심히 달고. 근데 X 보면은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게 대댓글을 거의 안 다세요. 그러니까 그 대댓글 안 달고 그 대댓글 안 다는 계정들은 솔직히 팔로워가 많아도 어 별로 막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소통하고 이러면은 제가 최근에 SINCO님 그분 계정을 되게 눈여겨보는데 이분 프리미엄도 안 했고 팔로워도 되게 적었는데 글이 좋아요. 글이 좋고 소통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막 한 2주 만에 500 됐나? 처음에 봤을 때 100이었던 것 같은데 팔로워가. 그런 거 보면은 각자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인스타는 인스타는 진짜 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을까지 키우는 방법은 이제 안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전자책을 낼 계획이었는데 그거가 너무 제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계정이. 그래서 계정 하나 더 키워보고서 낼 건데 아무튼 10,000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겠다에 각은 섰는데 이 10,000명으로 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아직 몰라서 뭔가 깔끔한 답변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질문 있는데, 네네네. 그 릴스랑 피드 만드실 때 SNS에 소모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 궁금하고, 두 네네네. 번째는 아까 댓글 이렇게 확인하신다 그랬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막 팔로우가 갑자기 늘면서 댓글이랑 하트랑 뿅뿅뿅 이렇게 떠 있을 때, 네네네. 그게 막 이렇게 하트, 좋아요 밑에 댓글이 사이사이 있으니까 다 못 보겠는 거예요. 맞아요, 있는지 맞아요.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거를 맞아요. 따로 댓글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헛소리긴 한데 MBTI가 ISTJ라 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되게 루틴으로 사는 인간이라서 거의 무슨 초등학교 때 시간표 짜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저는 하루에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랑 인스타에 올라갈 건 저는 하루에 다 만들어요. 어떻게 그냥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토요일에는 그냥 일주일치 다 만드는 편이에요. 블로그도 일주일씩을 다 쓰고 인스타도 일주일치 다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루로 안 돼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하고 일요일 반나절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토요일 반나절도 안 걸려요. 한 3시간이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랑 인스타 다 3시간에 다 끝내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 좋아요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루틴을 만들었냐면 만들어서 업로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아침에는 카드는 6시 반에 올리고 영상은 몇 시에 올리더라? 오후 6시 전에 올리는데 그때 댓글을 봐요. 저는 그냥 전날 올리는 거 그러니까 수량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업로드 수량이 많으면 제가 봤을 때 이 방법 못 하는데 저는 수량이 적으니까 그냥 올리고 그 올리는 시간에 그 전날에 올린 똑같은 유형의 게시물에 가서 댓글을 달고요. 근데 이제 뭐가 터지는 게 이제 나중에 뒤늦게 터지면은 거기엔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 컨디션을 봐서 일주일에 한 번 달자는 마음으로 달고 그리고 처음엔 그거를 다 달았는데 하나하나 달아줬는데 그러면은 너무 소모적이라서
그냥 그 댓글을 쭉 봐요. 그러고서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그 내용에 대한 답을 그냥 적은 한 개의 댓글을 달고요. 그냥 그걸 고정으로 해놔요.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번에 그 대출 영상 사건이 있으면서 엄청난 악플 달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정리해서 고정을 한 번 달 때마다 똑같은 유형의 질문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고정 댓글은 보는구나. 약간 확신이 이번에 더 들어서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이른 시간인데 또 같이 고민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어, 뭐, 혹시 뭐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 아무 게시글이나 뭐 비밀 댓글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또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